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또 올리는 이유는 어, 쪽지에 아니면 이메일로 좀 질문들이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들은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답변하거나 쪽지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냥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올려서 답변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주주 최고 경영자를 좀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조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이제 우선 처음에 이제 나이를 많이 보거든요. 최고 경영자 임원들 나이 보면 나이 나오잖아요. 그럼 최고 경영자가 너무 고령이다. 그러면 좀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발생할 그러한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일 전후로 2개월 동안 상장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평균 가액으로 그 증여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 증여를 한다 그러면 2개월 전치 주가하고 2개월 후치 주가가 아무래도 주가가 좀 떨어져야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주가가 정체될 수도 있다. 또 너무 어리면 위기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위기 관리 능력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물론 상당히 진취적이고 좀 모험적이고 또 공격적일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어린 것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좀 중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맥도 있고 또 위기도 경험한 그런 중년의 나이의 어떤 최고 경제를 좀 선호하고요. 두 번째 배당, 제가 항상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배당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배당이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배당을 하는 거. 왜냐하면 소액주주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죠. 경영 성과를 소액주주와 공유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지분율이에요. 지분율. 저는 개인적으로 20%에서 50% 사이를 선호해요. 20%에서 50% 사이. 지분율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먹튀를 할 확률이 커요. 그리고 지분율이 너무 높아 버리면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견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액주주들이 무시당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50%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대주주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대주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무시당할 확률이 크죠. 그리고 또 지분율 괴리도가 큰 종속회사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재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말은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이게 지배주주가 있고 종속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 종속회사가 있고 또 B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배주주예요. 이게 60% 가지고 있어요. 지분율을. 근데 또 A 회사가 B 회사를 뭐예요? 한 30%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를 장악하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지배회사는 이 회사의 지분율을 따져보면 이게 60% 30%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대주주는 이게 지배회사의 지분을 한 40%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 40% 지분율 가지고 나중에 이 지분율 이렇게 해보면 이 회사를 지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주주가. 그럼 뭐예요? 이 회사는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70% 가까이는 소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망가지더라도 이 회사를 이용해서 뭐예요? 이 회사를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대주주의 어떤 개인 회사에 어떤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 회사를 망가뜨리면서도 더 대주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율 괴리도가 큰 종속회사는 좀 투자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주주가
또 그러한 것들을 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율 괴리도가 좀 클 수가 있다.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자. 경력은 이제 보통 경영자가 관련 업종 출신이다. 그 동종 업종에 관련 업종 출신이다. 그럼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또 경영자가 금융권 출신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작업을 해서 주식을 장사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 이력을 봤을 때 횡령이나 주가 조작 경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돈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끊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법률적으로 이러한 어떤 경제 사범에 대한 페널티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은 처음 경험해본 사람은 뭐 검찰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렵겠지만 한 번 정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별로 뭐 크게 생각도 안 해요.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법률적 페널티가 낮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또 과거 인터뷰를 봤을 때 실적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인터뷰가 너무 틀리다. 실적이 좋을 때는 뭐 아주 뭐 그냥 빵빵 소리치다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인터뷰 자체도 안 하고 뭔가 아무것도 그냥 잠잠해버리는 그러한 성향이면 좀 안 좋다. 공시를 봤을 때 좀 안 좋은 공시를 과감하게 제때하는 회사가 있다면 장기적인 관찰 종목으로 보시라. 이런 회사들은 경영자의 성향이 좋은 거죠. 예. 좀 안 좋은 것도 과감하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경영자면 좀 신뢰성이 있잖아요. 스톡옵션. 적당한 스톡옵션은 사기 진작이나 애사심을 증대시키지만 스톡옵션을 남발해서 주가 최고점일 때 막 최대주주 아니면 대표이사가 막 팔고 막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또 ROA는 뭐예요? 리턴 그다음에 순자산 자산 총액 그렇죠. ROA는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뭐예요? 총자산으로 나눈 거죠. 총자산. 이 총자산은 항상 평균이라고 했어요. 평균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총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평균 총자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ROA는 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다. 그래서 ROA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눠서 경영자가 능력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본다는 거죠.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 그 사업 부문별 경영 정보를 너무 감추는 경영자 있죠. 소액주주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신년사 같은 경우 있어 홈페이지 같은 게 보면 신년사 이때 경영 성과가 안 좋았을 때 자기 비판을 하는 경영자는 성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정도 선에서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직원들이 있죠. 경쟁사 대비 근속 연수가 높거나 연봉이 좀 높은 그런 회사들은 경쟁사 대비 좀 성향이 뭐예요? 복리후생 그런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사기가 높기 때문에 또 최대주주 경영자의 성향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회사의 경영자를 만나서 성향을 파악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도 말 잘하는 사람도 말을 잘할수록 더 사기꾼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항상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보고서의 내용들 그다음에 기사 인터뷰 그다음에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신년사 그다음 나타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나무가 있을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만들어진 열매 있죠. 열매를 보면 이게 나무가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보고 숫자들 나타나는 숫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행동들 열매를 보고 경영자를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관적으로 경영자를 만나서 그 대화를 통해서 경영자를 판단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서 최대주주 경영자의 성향을 좀 판단하는 그러한 한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